오늘 우리의 메인 주제는 국민연금이거든요. 네. 근데 저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을 보면 달 타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못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인구 구조상 이제 아무리 내도 오늘부터 갑자기 출산율이 2, 3으로 올라간다 해도 예.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0.7 막 이러잖아요. 예. 알파고 88년생이잖아. 예. 무조건 난 못 받아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결정한 정치인들 전부 다 뭐 60대 이런 사람들인데 예. 나중에 알파고가 못 받는 나이 때쯤 되면은 거의 한 그 사람들 90살 됐을 거거든요. 예.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뭐 항의할 사람도 없고. 예. 이 국민연금 제도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소득 재분배가 있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제 적금 의미가 있어요. 예. 네, 월급 받으면은 한 10%랑 떼가지고 무조건 저축하게 만드는 효과. 예.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내고 많이 받게 해가지고 국민들 중에 소득이 적은 분들은 네. 나중에 소득 재분배한 효과를 기대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이제 이게 돈 좀 남는다고 다 코인하고 주식하다 날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한 10% 정도는 억지로 30년 뒤에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놔두자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사실은 도표들을 좀 약간 준비를 했어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준비했던 도표는 이 도표인데요. 네. 손가락보다는 이걸 쓰시면 더 좀 있어 보이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뿅. 자, 이런 첨단 장비를. 자, 예. 여기에 보험 너무 길다. 자, 여기 보험료율이라 돼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월급 대비 내야 되는 돈이에요.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가가지고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됐을 때 그때 내 평균 소득이 얼마를 받느냐, 낸 돈, 받을 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 정도 내야 되는데 이번에 여야에서 졸속 합의를 통해 가지고 13% 늘렸다는 거는 원래 한 400만 원 받으면은 36만 원에다가 52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만 원, 16만 원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죠. 물론 봉급생활자는 회사가 반을 내주기 때문에 체감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이제 개혁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받는 거는 88세 못 받아.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더 내고 못 받고로 바뀌는 거예요, 알파고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유독 이렇게 분노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받는 건데 이 받는 거는 내년부터 즉시 적용. 2026년부터.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이득을 보시고. 그러니까 바로 이득을 보는 거고,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에서 13으로 4% 오르는데 이게 0.5%씩 8년에 걸쳐 오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받는 거는 바로 받아버리고 보험료율 더 내는 거는 지금 기성세대는 찬찬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개혁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받아갈 때까지는 터지지 않아요. 폭탄 돌리는 것 같은데 이런. 폭탄 돌리기 맞아요. 옛날에 뭐 가족오락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호박 모양의 폭탄 돌리다가 나한테서 터지면 이제 으악 지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정치를 몇십 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를 폭탄이 언젠가 제가 있을 때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혁안이 나왔을 때 형 정당이 이걸 말리려고 했어? 아니면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반대표를 하셨고, 우리가 가진 게 의석이 3석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합의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된 거죠. 개혁안을 만드신 분들 중에서 좀 나이가 비교적으로 어린 의원들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 의원들 한 20명 정도가 이거 반대한다라고 기자회견한다고 그랬거든요. 여야 다 있었어요? 여야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지금 봤을 때는 다 제 동료 의원들이지만은 그냥 그 안에서 100명씩 180명씩 있는 당에서 우리 당에도 반대하는 사람 좀 있어라는 걸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이걸 모수 조정이라 그래요. 숫자에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모수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모수 조정 말고 아예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구조 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자고 이제 이걸 했으니까 그것도 하자고 젊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노관심. 국회에 다른 의원들이 노관심. 지금 방금 전에 모수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모수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받고 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소득의 퍼센티지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숫자들, 계수 같은 거를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큰 시스템의 개혁 없이, 큰 틀의 조정 없이 그냥 숫자만 조금 바꿔 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 연금이 제궤도로 오를 수 없다. 큰 시스템에 좀 개혁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들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해가 더 쉽게 하려면 하나의 고정 월급을 가정하에서 좀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되면은 네. 지금 한 9% 정도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27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 부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4%가 오른다. 그러면은 300에 13%를 곱하면은 한 39만 원에 40만 원 정도. 요 정도를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한 12만 원 오르는 거예요. 예, 300만 그래서 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평생 내는 보험료를 받더니만 한 1억 3,300 내던 게 1억 8,7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연금 받을 때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123만 원에서 132만 원 정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른 걸 다 합쳐봤더니만은 2억 9천 받던 게 한 3억 1천 받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더 내야 돼 평생. 예. 그리고 2천만 원 정도 평생 더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소득 외에 또 소득이 그런 사람이니까요. 혼자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지금 알파고 기준이에요. 이게 보면 12만 원이 오르는 게 알파고 기준이고 직장인들은 6만 원 오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 부담도 회사가 반 내주는 것 같지만 그 회사가 반 내주는 게 원래는 월급으로 더 줄 수도 있는 거였어요. 어차피 12만 원 중에 상당 부분을 알파고 개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게 이제 조세의 귀착, 사회보험료의 귀착 이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알파고 12만 원이면은 10원이면 몇 번이나 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몇 번까지는 아니고 요즘 세상에.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12만 원이면은 사실 관리비도 낼 수 있고 하잖아요, 이제. 개혁안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언급된 또 다른 이제 주제가 뭐냐면 크레딧 제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크레딧 제도가 제대로 무엇인지 이거는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 1년 내고 받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최소 10년 정도 납입해야 되는 거고 이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받는 연금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남자 같은 경우는 군복무하잖아요. 그럼 조금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메꿔주는 제도가 크레딧 제도인데 그 출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통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일을 하다가도 좀 쉬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출산 크레딧 같은 것을 좀 높여준다. 그래가지고 뭐 첫째 아이 때부터 이런 출산 크레딧 주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데 사실 그 금액 문제가 제일 크죠. 그럼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또 그만큼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처음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가 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국민연금이라는 거 사실 아까 말했듯이 강제저축 비슷한 거거든요. 이때는 은행 이자도 꽤 높았어요. 대한민국에 은행 이자가 막 20%씩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국민연금에 돈을 넣어야 돼? 국민적 저항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소득의 3% 정도만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소득의 70%를 보전해 줄게라고 해서 유인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3% 내고 70% 받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 여기 계속 내려오잖아요. 지금까지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가 개혁의 방향이었는데 갑자기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든 세대에게 유리하게 좀 약간 사탕발림하는 거다. 600만 원 내고 1억 받아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여기 3%를 내고 70%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도 600만 원 내고 지금 1억 넘게 받아가신 분도 어떤 사례인가 봤더니만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금을 받아가려고 그러면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 처음에 연금이 생겼을 때는 나이가 예를 들어 이미 한 60대가 되신 분들은 10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60대에 이제 연금 수령이 시작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그분은 한 5, 6년 동안 3% 정도만 내고 받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왕창.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자기가 낸 돈의 20-30배를 그냥 가져가는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실제로는 나중에 그 젊은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 거죠. 합의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금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아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노가 아직은 크게 타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신들 월급 명세서에 안 그래도 요즘 물가 많이 올랐는데 당장 뭐 10만 원씩 뭐 15만 원씩 더 떼어 나가고 그게 연간 1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러면은 분노할 젊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연금 계약 바로 잡아야 됩니다.